이번에 공부할 작품은요, 구운몽입니다. 구운몽은 고전소설이자 몽자류 소설이고요. 그리고 꿈과 관련되어 있어서 환몽소설로 분류가 되어요. 주제는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사 특징은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 두었는데요. 본문에서도 체크해 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서술자는 3인칭 서술자이자 전지적 작가 시점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속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한 뒤 깨어나서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되는 환몽구조를 취하고 있죠. 자, 여러분, 환몽구조라는 건요, 꿈과 현실을 오가는 이야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세 번째,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리법을 사용해서 인물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읽으면서 서리법 있는 부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인물과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평가, 편지적 논평이 드러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공부해볼 본문에서요, 인물 관계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요. 우선 주인공인 양소유가 나타나요. 양소유와 두련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죠? 두련사는요, 양소유에게 과거 급제 후 정경패와의 혼담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양소유는요, 급제 후가 두련사의 포인트였고요. 양소유는 과거를 보기 전 정경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경패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소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호칭이 다를 뿐이에요.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해서 정경패를 만나러 갑니다. 양소유는 결국에는 여장을 해서 정경패를 만나게 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도 전에 정말 궁금해지네요. 구운몽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몽 들어가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불도수행자 성진은 여덟선녀를 희롱한 죄로 육관대사에 의해 연화봉에서 쫓겨나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한다. 주요 사건이 나타나 있고요. 등장인물에게 색깔을 넣어두었습니다. 양생이 양소유가 과거가 닥쳤지만 과거에는 마음이 없어 수일 후에 또 두련사를 찾아보니 두련사가 말하되, 자, 여러분, 두련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외사촌이자 유명한 여자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경패라는 한 처자가 있어. 제모를 의논하며 분명 양랑의 짝이야. 제모가 뭐냐면요, 제모와 용모로 말하면 분명 너의 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가문이 너무 높아 고무의 벼슬을 6대에 걸쳐 지냈고 대대로 정승을 한 집안이라 양랑이 만일 신방급제를 하면 이 혼사를 의논하거리와 그전엔 부질이 없어. 자, 그러면 과거에 급제하면 혼담을 넣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부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두련사가요. 그전에는 부질이 없으니 구태여 노신을 자주 찾아보지 말고 과거에 힘쓰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양생이 왈, 어떤 집 여자니까? 두련사가 왈, 춘면문 안에 사는 정사도의 집이니. 자, 정사도의 집은 정경패 집안을 가리켜요. 붉은 칠한 물이 길게 닿아 있고 위에 계극을 배설한 집이라, 자, 지체놓고 위험 있는 사대부 집안의 여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생이 심중에 서머리 말하던 여자인 줄 알고 가만히 생각하되, 자, 심중에 서머리 말하던에서 알듯이 양소유가 낙양에서 인연을 맺은 개서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여자이기에 두 서울 사이에 이렇듯 이름을 얻었는고, 자, 두 서울은요, 이 두 공간인데요. 개서머를 만난 낙양과 현재 양소유가 있는 장안을 뜻하고 있어요. 정씨 여자를 사부께서 일찍이 보신 적이 있으니까 보신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두련사가 왈, 어찌 보지 못하였으리요? 정소조는 하늘 사람이니 어찌 언어를 형용하리요? 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정소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생이 왈, 소자 감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과거는 소자의 주머니의 가운데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러분, 양생이 소자라는 낮추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주머니 가운데 있어요. 제가 다 알아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평생 바라는 바가 있어 처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구원을 하지 않으려 하나니 사부는 자비를 베풀어 소자로 하여금 한번 보게 하소서. 자,
그러면 양소유는 청혼전에 정경패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명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련사가 크게 웃고 이르되, 자,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두련사와 양소유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 것을 우리는 외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전 정경패를 만나고자 하는 양소유와 만류한 두련사의 대조를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명의 생각의 다름은 바로 외적 갈등이 되겠죠? 읽어볼게요. 재상과 처자를 어찌 서로 볼 수 있으리요? 양랑이 노신의 말이 믿음직 아는가 의심하느냐? 양생이 왈 소자가 어찌 감히 의심하리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르니 사부의 눈이 어찌 소자와 같겠사옵니까? 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게 이유가 되겠죠? 이 이유를 들어서 정경패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련사가 왈 그렇지 않다. 봉황과 기리는 사람마다 상서로운 줄 알고 청천백일은 사람마다 그 청명함을 우러러 보나니 만일 눈 없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자도가 고운 줄을 모르요. 자, 잘생긴 사람은 모두 다 잘생겼다고 해. 좋은 건 다 좋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정경패에 대해 자신과 소유의 평가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의미죠. 본인이 높게 평가했으니 너도 높게 평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양생이 오히려 기분이 좋지 못하여 돌아왔다가 이튿날 일찍 자정관에 오니 자청관에 오니 공간적 배경이 자청관이에요. 두련사가 웃고 이르되 양랑이 일찍 오니 분명 까닭이 있도다. 양생이 말하되 정서조를 보지 못하고는 소자 끝내 의심이 있으니 사부는 우리 모친이 정성을 다해 부탁한 것을 생각하여 개교를 베풀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깐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데요. 저 정경패 보고 싶어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무조건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략이 이어지고요. 여기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전노파가 교자를 타려 하다가 문득 들으니 삼청전 동쪽 정당에서 검은고 소리가 나는데 매우 맑았다. 자, 이 검은고는 누가 연주할까요? 양소유가 드디어 일을 냈네요. 여자 도사로 변장해서 양소유가 검은고를 타는 소리가 이 검은고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당황하며 참아가지 못하고 귀를 기울여 듣자 그 소리가 소리가 어떨까요? 더욱 묘한지라 두련사에게 이르되 내 부인을 매셔. 자, 부인은 정경패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유명하고 잘 타는 검은고를 많이 들었으되 이 곡조는 듣지 못하였으니 대관저 어떤 사람이니까. 두련사가 대답하되 수일 전에 초 땅에서 나이 젊은 여관이 양소유가 되겠죠. 서울구경차 이곳에 와 머물며 이따금 검은고를 타되 나는 곡조를 알지 못하더니 그대가 칭찬하니 필연 잘 타는 솜씨로다. 와, 양소유는 공부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나 봐요. 전노파가 말하되 우리 부인이 들으시며 부르실 법하니 두련사는 저 사람을 머물러 두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머물러 두라고 제3당부하고 가더라. 두련사가 전노파를 보내고 양생에게 이 말을 전하고 양생에게 전했다는 건 어떤 뜻이 될까요? 두련사는 검은고 타는 여자 도사가 양소유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요. 자, 이 좋은 소식은요, 정경패의 집안에서 여자 도사인 양소유를 부르는 것에 해당하겠죠. 좋은 소식이 오도하게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다음날 정사도 집에서 작은 교자와 시비한 사람을 보내 검은고 타는 여자를 청하였다. 자, 이제부터 편집자도 논평이 등장할 거예요. 자, 형광펜을 들어서 줄을 끄면서 들어주세요. 편집자 논평이 어디 숨어 있는가?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검은고를 안고 나으니 마고선자와 사자형 같더라. 너무 예쁘더라. 양생이 교자에 올라 정사도 집에 가니 부인이 당상에 앉았으니 위가 매우 단엄하더라. 자, 그러면 정사도 집으로 드디어 가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생이 검은고를 놓고 당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자 부인이 당으로 올라오라 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되 어제 집안 시비가 자청관에 갔다가 신선의 풍류를 듣고 왔다 하기에 한번 보고자 했더니 자, 여러분, 그러면 시비가 듣고 있는 양소유의 연주는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것을 신선의 풍류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사의 맑은 거동을 서로 대하니 도년이 더러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도다. 양생이 자리를 피하여 대답하되 빈도는 여러분, 이 빈도라는 것은 덕이 졌다는 뜻으로 승려나 도사가 자기를 낮춰 이르는 1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지금 여자 도사로 변장을 했기 때문에 빈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빈도는 본래 5초의 사람이라 구름 같은 자취가 정처 없이 다니더니 천안제주를 인연하여 부인을 뵐 줄은 뜻밖이다 라고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연기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양소유가 의도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인이 이르되 사부께서 타던 바는 무슨 곡조인고?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빈도가 일찍이 남전산에서 이인을 만나 여러 가지 곡조를 전수받았지만, 자 여러분 그럼 언제 지금 거문고를 배웠다는 거죠? 자 여기 썰이 있네요. 과거에 양소유는 깊은 산으로 몸을 피했다가 그곳에서 도사를 만나서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다 옛사람의 소리라 오늘 사람의 귀에는 맞지 않을까 하노이다. 겸손한 표현이 되겠죠? 부인이 시비로 하여금 양생의 거문고를 가져오라 하여 이르되 아주 좋은 제목이라 양생이 말하되 이는 용문삼위 절벽에 있는 꺾어진 백년 묵은 오동이라. 자 거문고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의 성질이 다 없어지고 단단하기가 금속 같으니 비록 청금이라도 바꾸지 못할리니라. 자 거문고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문답하되 소적 정경패가 나오지 않으니 양생이 다급하여 부인께 여쭈되 어떤 말을 여쭈할까요? 빈도가 비록 옛소리를 배웠으나 스스로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더니 자천간에 듣자오자 소적께서 매우 총명하여 곡조를 아는 것이 문의보다 나으시다 하오니 원컨대 천안제주를 시험하여 소저의 가르치심을 바라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정경패. 그렇습니다. 정경패를 만나기 위한 계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발화를 있어요. 정경패 좀 불러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인이 시비를 시켜 소저를 나오게 하니 향기로운 바람이 폐옥 소리를 끌더니 소저가 나와 부인 곁에 모로 앉았다. 양생이 예하여 뵙고 눈을 바로 하여 보니 눈이 부시고 정신이 요란하여 가히 측량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너무 예뻐요. 앉은 자리가 소저와 거리가 먼 것을 꺼려 부인에게 또 뭔가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소유가 거문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해서 드디어 정경패를 만난 것이 중심 사건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앉고 싶어서 또다시 어떤 청을 드리네요. 빈도가 소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는데 당이 너무 넓어 자세히 듣지 못할까 하시나이다. 정경패를 굉장히 가까이서 보고 싶은가 봐요. 정경패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부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발화를 또 하였습니다. 부인이 시녀를 명하여 자리를 가져오게 하니 시녀가 자리를 옮겨 부인 곁에 가까이 놓았죠. 소저의 앉은 곳과 멀지 아니하되 옆자리라 도리어 앞에서 바라볼 때만 못했다. 안타깝지만 감히 청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인칭 서술자의 전지작가 시점인 구운몽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 풀러 들어가 볼까요? 윗글에 대한 이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제 1번 양생은 정소저가 명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과거 서머리가 한 말이 있었죠. 과거 서머리의 말을 통해서 이미 명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 2번. 답은 선지 2번이었네요. 과거 시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거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뿜뿜 넘쳤었습니다. 정답은 선지 2번이었고요. 3번, 4번, 5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3번. 부인은 교자를 보내 거문고 타는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전노파가 두련사에서 한 당부와 다음날 정사도 집에서 보낸 교자와 시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선지 4번. 부인은 정소저가 젊은 여관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맞습니다. 소저의 가르침을 바란다 라는 젊은 여관의 말에 부인의 시비를 시켜서 소저를 나오게 하라 했으니까요. 그것에 응당, 오케이 한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선지 5번. 두련사는 부인이 전노파 이야기를 듣고 양생을 불러주기를 기대하였다. 왜냐면요. 좋은 소식이란 글자를 써줬잖아요. 전노파가 우리 부인이 들으시며 부르실 법하다고 말하자 이를 양생에게 전하며 좋은 소식이 기다리는 부분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은 A와 B를 빨리 읽을 수 있으면 앞장으로 가서 한번 읽고 돌아오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A와 B를 정리해 두었으니까 A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는요. 양생이 과거 급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혼담 전에 먼저 정소조를 보게 해달라고 두련사에게 요청하는 말입니다. B는요. 젊은 여관으로 변장한 양생이 부인에게 정소저에게 거문고 국적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하며 정소저를 부르도록 유도하는 말이었죠.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답은 선지 5번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고 B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본문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네요. 여러분, 나머지 선지들도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체크를 해보자면 지금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X는요, 드러나지 않고요. 3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게 A에서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B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B는 맞았어요. 자신의 요청에 정소조를 부를 것이라고 짐작이란 게 예견이 되겠죠? 예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번도 이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답은 선지 5번을 해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 해당하는 답의 근거와 선지를 매칭해 두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로 구별을 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 읽겠습니다. 구운몽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소설적 재미와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속임수를 통한 긴장감의 유발. 자, 속임수를 통한 긴장감의 유발은 선지 1번이네요. 양생이 여사도의 복장으로 정사도 집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게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애정의 상대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연에 대한 욕망에 대한 진솔한 표현. 자, 요거는 선지 3번과 관련이 있었네요. 양생이 두련사의 도움을 받고 전도파에 이용해 부인에게 초대를 받는 부분은 욕망의 성취 과정이라 할 수 있겠고 많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인물의 행동 어디 나타나죠? 선지 2번에 나타나네요. 양생이 재상가의 처자인 정소절을 만나는 부분에서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행동이 드러나는 것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그럼 답이 어디 있을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보기 보겠습니다. 욕망의 성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변화도 나타난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게요. 선지 5번과 관련된 거였어요. 양생이 정소조와의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급해하고 정신이 요란해지고 안타까워하는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기와 선지 5번이 매칭이 되었죠. 정답은요? 선지 4번이었습니다.